이번 영상에서는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객체의 멤버 번수, 즉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new 다음에 오는 것을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생성자는 메서드처럼 보이지만은 반환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메서드와는 다릅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 즉 멤버 번수를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정의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생성자의 규칙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반환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생성자를 생성자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생성자는 메서드가 아닙니다. 생성자는 그냥 생성자거든요.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그냥 생성자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위쪽에 구문을 보시면은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그 클래스 안에 생성자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파라미터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생성자를 선언하고 사용한 예인데요. 펜이라는 클래스에 멤버 변수 컬러와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 컬러와 프라이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가 5라인부터 9라인까지 만들어져 있죠. 이 펜이라는 생성자는 스트링 타입의 init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받고 그 다음에 int 타입의 init price를 통해서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색상과 가격을 멤버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pen construct example.java라는 파일에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6라인을 보시면은 펜 타입의 레드 펜을 만드는데 이 펜에 생성자가 사용이 됐죠. 사실 이 생성자와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뒤에가 클래스로 오인하는데요. 뒤에는 분명히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이고 생성자 인수로 전달된 값의 개수와 타입에 의해서 그에 일치하는 생성자를 찾아가는데 사실 생성자라는 것은 객체 생성 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서드가 아닌 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객체만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객체 생성할 때 멤버 변수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3라인에 제가 취소선을 그어 놓았죠. 그리고 에러라고 했습니다. 이 생성자라는 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중에서는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나는 이유를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이 펜 클래스를 조금 수정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스태틱 바라는 변수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컬러 타입의 블랙, 프라이스 타입의 500이라는 기본값을 넣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아래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생성자 매개 변수로 init 컬러와 init price라는 변수를 뒀고요. 이 init 컬러와 init price는 멤버 변수 컬러와 price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바 코드를 좀 보셨던 분들은 여기 매개 변수하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이 다르다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디스점이라는 것 통해서 클래스에 멤버를 참조하는 걸 아직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 생성자 매개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 init 언더바를 붙였던 겁니다.
시스템.out.println으로 뭐 생성자 실행됨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생성자가 실행됐을 때 이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저장을 하면은 전에 만들었던 pen instance example이라는 요 클래스가 빨간색 오류가 생기죠. 그 이유는 지금 오라인에 있는 이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이 생성자는 인자가 없고 이름은 당연히 클래스 이름과 같죠. 이런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에서 빨간색이 뜨는데 그 이유는 펜이라는 클래스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잖아요.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 생성자로 인해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색상과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전달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 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색상과 즉 컬러와 프라이스가 초기화 됩니다. 기존의 pen.java에 있는 write 메서드를 좀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write 메서드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반복문만 놔두겠습니다. 반복문 놔두고 여기 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컬러 플러스 색으로 글을 씁니다 라고 하고 반복문이 끝나면은 system.out.println 해서 가격은 얼마 라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다시 메인에 와서 펜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readpen.write 메서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뭐 3번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 레드색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 70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어쨌든 생성자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예,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데 사용한다고요. 언제? 객체를 생성할 때. 자, 그런데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에러 났었죠. 어떤 거였냐면은 소스 코드에서 이 펜이라는 생성자에 아무것도 안 넣고 저장하면은 빨간색 에러 뜨죠. 에러 메시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onstructor pen is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이걸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데 기본 생성자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생성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생성자의 특징은 일단 인자가 없습니다.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인자를 받지 않고 호출이 된다는 거고 당연히 생성자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기본 생성자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을 때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단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만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된다는 거죠. 이미 다른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기본 생성자는 추가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펜 객체 만들 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 안 된다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면은 펜에 이미 생성자를 하나 넣었잖아요. 이렇게 생성자를 넣었으니까 기본 생성자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만들어진 생성자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저장하면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생성자도 필요하고 또 기본 생성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기본 생성자를 직접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색상과 가격을 초기화하는 생성자도 있고요. 기본 생성자로도 객체를 생성하고 싶어요. 기본 생성자는 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괄호만 열고 닫고 해서 아무것도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은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디폴트로 이 멤버 변수의 디폴트 값이 초기화가 되니까 이 값을 그대로 갖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면 이제 여기 안에서 뭐 펜, 블랙펜은 뉴 펜하고 아무것도 인수를 넣지 않고 객체를 만들어도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블랙펜 점 라이트 우 빈줄 넣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죠. 그 다음은 생성자 중복입니다. 생성자 중복은 하나의 클래스의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 두는 것인데 사실 방금 전에도 생성자가 중복 정의된 거죠. 잠깐 코드를 보면은 이 펜점 자바 안에 펜 클래스 아래 생성자가 몇 개 있냐면요. 여기 7라인이 하나, 그 다음에 9라인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에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 두는 것을 생성자 중복이라고 하죠. 이 자바에서 생성자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초기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생성자 중복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매개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객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뭐 요약하자면은 생성자 중복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 아래 세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초기화 방법 제공. 생성자 중복을 통해서 같은 객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값 제공. 일부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와 모든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중복으로 정의해서 일부 정보만으로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객체 생성 편의성 증가. 사용자가 특정 정보만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자 할 때 해당한 정보만을 받는 생성자를 중복으로 제공해서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생성자 중복을 사용한 예제죠. 보시면은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북이라는 클래스에는 타이틀, 어서, 페이지 카운트가 있는데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과 어서만 있는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과 어서와 페이지 카운트가 있는 생성자가 있죠. 그러면은 북객체를 만들 때 타이틀과 어서만으로도 북객체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북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게다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북객체 만들 때 기본값은 따로 정해놓고 이 값이 기본값으로 북객체에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제가 북이라고 할게요. 북. 이거는 메인이 있는 클래스가 아니니까 메인에 체크하지 말고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굳이 프라이빗으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는 여기 안에서만 참조 가능해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타이틀 어서 페이지 카운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해 볼게요. 사실 이클립스에서도 생성자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퍼블릭 북, 이거는 기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는 타이틀을 뭐라 할 거냐면요, unknown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uthor도 unknown author. 그 다음 price 페이지 카운트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생성자 안에서 멤버 변수를 참조할 때는 디스를 앞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디스는 현재 객체를 의미하거든요. 요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고, 자, 새로운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해보죠. 이번에는 생성자 매개 변수를 타이틀과 어서를 갖는 걸 만들죠. 근데 생성자 중복은요, 반드시 뭐가 달라야 되냐면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여기처럼 매개 변수 둘 다 없는 걸 놓으니까 에러 나죠. 매개 변수는 개수가 다르든가 타입이 다르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타이틀은 인수로 전달된 타이틀을,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은 여기 매개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은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위쪽에 그 기본 생성자 안에서 어서는 이클립스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 파란색은 멤버 변수죠. 근데 여기 13라인의 생성자 안에서 타이틀은 파란색이 아니죠. 이렇게 멤버 변수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하고 이름이 같으면은 그 생성자 아니면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 안에서 참조하는 변수는 멤버 변수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매개 변수를 참조해요. 이렇게 하면은 생성자 인수로 전달된 값이 멤버 변수에 할당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앞에 있는 타이틀은 멤버 변수의 타이틀이에요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디스점을 붙입니다. 이 매개 변수 이름이 멤버 변수 이름하고 다르다면은 디스점을 안 붙여도 되는데, 같다면 반드시 붙여줘야겠죠. 어서도 마찬가지로 디스점 어서는 어서에서 구분이 되게 하고요. 페이지 카운트는 여기 매개 변수는 페이지 카운트 없잖아요. 그래서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와이면은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멤버 변수 참조할 때는 디스를 붙여주는 게 좋죠. 디스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멤버 변수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놨고, 또 이번에는 북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어서, 이번에는 인트로 페이지 카운트까지 들어가는 걸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디스점 타이틀은 타이틀, 디스점 어서는 어서, 디스점 페이지 카운트는 페이지 카운트,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 수 있죠. 이 생성자를 테스트하는 코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테스트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북 컨스트럭터 example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북 b1은 new 북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 b2는 new 북, 이번에는 타이틀은 자바, 그 다음에 저자는 허진경, 요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두 개가 각각 다른 생성자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출력해 보려면은 북이라는 클래스에 이 변수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현재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프린트해 볼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면 좋은데요. 이클립스에서 소스 코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소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투스트링 선택하면은 이렇게 투스트링에 의해서 출력할 필드들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디폴트 값으로 놓고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렇게 투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객체를 만들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값을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출력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주로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많이 쓰죠. 이 북 컨스트럭터 example에서 북1과 북2를 system.out.println에 이렇게 넣고 출력해 보는 거죠. b1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b2 이렇게 이걸 실행시키면은 처음에 기본 생성자로 만드는 것은 타이틀이 unknown 타이틀, 그 다음에 어서는 unknown 어서, 페이지 카운트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허진경으로 만든 것은 타이틀 자바, 어서 허진경, 페이지 카운트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놔서 내가 원하는 생성자로 객체를 초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클립스 사용하잖아요. 생성자 이렇게 불편하게 안 만듭니다. 다 지워버릴까요? 다 지우고 보통 생성자를 추가한다면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 갖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도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고 이클립스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소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Generate Construct Using Field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멤버 변수 즉 필드를 선택하라고 하죠. 저는 모두 다 선택했죠. 모두 다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지죠. 이 슈퍼하고 가로 열고 닫고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슈퍼는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부모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하는데 인즈가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아직 상속을 안 배웠으니까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타이틀과 어스만 갖는 생성자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뭘 쓰면 돼요? 또 생성자 추가하면 되죠. 이번에는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컨스터 중 필드하고 이번에는요 타이틀과 어스만 갖는 걸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있잖아요. 이 부분은 타이틀과 어스로 초기화시키는데 다행히도 맨 아래 타이틀 어서 페이지 컨텐츠를 가는 생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은 디스 가로하고 타이틀 어서 그 다음에 페이지 카운트 0 이런 식으로 생성자 안에 코드를 작성해도 됩니다. 디스 가로는 같은 클래스 내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소스에서 Generate Construct Using Fields 여기서 디셀렉트 올 한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하도록 하죠. 요거는 이번엔 이렇게 넣으면 돼요. 디스 가로 열고 이름은 unknown 타이틀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은 unknown author 이렇게 하면은 이 디스는 아래쪽 생성자 호출하고 아래쪽 생성자 안에 있는 디스는 다시 그 아래에 있는 생성자 호출하게 되는 거죠. 요 디스 가로에 대해서 개념은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점과 디스 가로 제가 방금 만든 그 북 생성자들 있죠. 디스점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멤버를 참조할 때 멤버라고 하면은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말하는 거죠. 디스점은 멤버를 참조할 때 쓰고 디스 괄호는 같은 클래스 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뭘 기준으로 호출하냐면은 인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타입을 이용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여기 지금 생성자를 3개 뒀죠. 7, 8, 9 라인, 10, 11, 12, 13 라인, 그 다음 15 라인부터 19 라인까지 생성자가 3개인데 첫 번째 생성자 안에서는 디스 괄호가 쓰여 있어요. 근데 디스 괄호 아래 스트링 타입의 인자, 그 다음에 또 스트링 타입의 인자가 있죠. 그러면은 클래스 내에서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가 2개 선언되어 있는 생성자를 찾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11라인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8라인 디스에서 11라인으로 제어가 이동을 하죠. 11라인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12라인에서 다시 디스가 호출되죠. 이거는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링 인트가 들어갔죠. 그럼 스트링 인트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인 여기 15라인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15라인의 생성자에 결론적으로 뭐가 전달돼요? 타이틀 어서 페이지 컨텐트가 전달돼서 멤버 변수가 초기화 된다는 거죠. 디스는 뭐죠? 디스가 뭐니 물어보면요. 디스는 현재 객체입니다. 현재 객체예요. 멤버를 참조하기 위한 디스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한 디스 괄호. 참고로 디스 괄호는 생성자 첫 라인에 와야 돼요. 이게 생성자의 다른 코드보다 먼저 와야 돼요. 가장 먼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코드를 가지고 작성해 볼게요. 디스 괄호 전에 당연히 주석은 올 수 있어요. 주석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디스 점 페이지 카운트는 0 이런 식으로 다른 멤버 베이스 초기화하는 코드가 올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constructor call must be the first statement in a constructor 이렇게 돼 있죠. first statement 첫 번째 문장에서 호출이 돼야 돼요 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다른 멤버 베이스 초기화 시킬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아래다 적으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상속을 안 배웠으니까 사실 그 슈퍼라는 것은 안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라는 생성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슈퍼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사실 부모 클래스에도 그 기본 생성자가 아닌 다른 생성자가 있을 수 있어서 슈퍼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초 과정을 넘어서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이제 상속을 배우고 그때 슈퍼에 대한 키워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생략해도 되니까 따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클래스를 작성하세요. 앞에서 객체와 클래스도 배웠고 또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도 배웠고 클래스 안에 변수, 그러니까 필드, 메서드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 조건을 만족하는 클래스 작성하는데 클래스를 작성한 후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예시와 같이 결과가 출력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예시는 오른쪽 아래 있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어야겠죠. 학생의 정보는 이름, 나이, 전공이 있어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필드가 이름, 나이, 전공이 추가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름과 전공은 문자일 타입이고 스트링이죠. 나이는 정수 타입이네요. 인트란 뜻이죠.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를 통해 이름, 나이, 전공이 지정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메인 안에서 스튜던트 객체 만들 때 이름, 나이, 전공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는 display student info라는 메서드네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과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메서드 중복과 가변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